가을에 김장배추. 가을 배추나 여름 배추는 온도값에 맞으면 작물이 장이 없이 잘 큽니다. 그런데 얘 비료들이 우리가 배추를 심을 때 얘가 정치를 하기 전에 기비를 쓸 때 이 시값을 이 시를 1.5에서 1.8 내외. 그러면 비료를 우리가 올코팅을 쓴다면 100평에 4포에서 5포. 그러면 요 비료만 전하면 우리 김장배추가 좋아져요. 올코팅 비료는 요 질소함량이 32까지 있습니다. 32에 7에 7이 있어요. 그럼 인상가리가 다 맞이겠죠. 그러면 배추가 심어가지고 우리가 60일에서 90일 90일 동안 살아도 충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12월달에 나왔는데, 근데 이 비료가 부족해지면 우리가 비료 부족에서 생기는 병은 우리가 무름병, 시드름병, 그 다음에 애쉬무름병, 이 병들은 전체가 까만 점으로 나타납니다. 애쉬무름병은 배추가 겹겹이 쌓이는데 안에서 까만 점이 나오고, 그 말은 여기에서 물방울이 들어가서 한 방울 한 방울 한 방울 따르다 보는데, 그래서 여기에 있던 균이 안에 다 들어가 있다. 근데 여기까지 균이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이 균들은, 백병 균들은 너무나 많아서 우리가 잡을 수 없어요. 애쉬무늬병이 생긴 것은 가엽이 노화됩니다. 가엽이 넓어요, 노랗게. 가엽이 노화되는 것은 여백이 맺어서 물방울이 들어가면 그 물방울 속에 들어있는 아밀산 단백질을 먹는 균이 그걸 먹고 까무까무된 점이 생겨요. 그럼 가엽 노화가 된 배추는 맛이 없습니다. 가엽이 노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배추의 살균제는 필요 없다. 배추에다가 살균제를 사용한 사람은 무시한다. 이 병이 약을 친다고 해서 잡을 수 없는 병이에요. 이 균들은 토양에 너무나 많은 균들이 병이 잡아지지 않는다. 무배추에 배추가 뿌리 쪽에 녹는 거는 여기에 물방울이 내려가고 잎에서 먹어서 녹는 게 무름병. 비료가 많이 줘서 이렇게 녹는 거는, 비료 많이 줘서 녹는 거는 꿀통. 꿀통이라는 이름이 있는 가운데 비료는 여기 비료가 많아서 한쪽으로 녹아내려져 버려요. 왜? 여기 끝에서 녹으니까. 비료 가다되면 계절의 이 시각을 넘어가는 순간에 위에가 장이 일어나요. 그래서 고추나 배추는 구멍실이 아주 많아. 구멍실이. 그래서 비료량을 적정히 넣어놨고, 가엽이 여기 색깔이 전체가 노랗게 휘었다. 흙볼에다가 어릴 때는 손바닥 2개만 할 때까지는 100평에 한 포도 됩니다. 팽당 200g. 그리고 배추가 커서는 팽당 100g 정도. 이것도 배추를 심기 전에 유막 코팅. 유막 코팅을 하면 병이 잘 안 생겨요, 배추가. 유막 코팅은 식용유 약 1리터
퐁퐁 100에서 200 100에서 200 cc를 정식 전에 바닥에 붙인 정식 전에 바닥에 코팅해 놓으면 이 기름 성분 냄새 때문에 벌레들이 다 달아나요. 많이 없어져요. 그리고 하고 우리가 정식을 할 때는 정식 때는 그린 60cc의 설탕을 120에서 요 양을 넣어주면 얘네들이 비가 오거나 해도 해가 없습니다. 근데 요걸 빼버리면 요 양 가지고는 버티는 약해요. 근데 설탕이 냄새가 나면 벌레도 도망갑니다. 그 벌레가 풋내를 맡고 왔다. 풋내, 배추 냄새. 근데 설탕 냄새가 나면 달아난 벌레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쓰는 설탕이 백설탕, 뭐 흑설탕, 노란설탕인데 흑설탕이 가격이 비싸서 설탕을 추천 안 하는 거지. 흑설탕을 쓰면 카라멜 색소의 냄새가 나기 때문에 벌레가 더 작게 와요. 뭐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쓰는 거고, 살균제하고는 배추 생육하고는 무관하다. 그 균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균은 활성화를 안 시키면 된다. 여백이 안 되겠어. 이 식감만 맞추면 되는 거지, 그 병하고는 무관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올포팅 비료나 비료 이 식값을 정확히 맞춰라. 이 비료량을. 그래서 심을 때 맞추고 추비를 해서 하엽이 노화되지 않아야 된다. 아랫잎이 노란노란하게 가는 것 같으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랫잎이 말라지고 그러면 병을 발생합니다. 그 병은 엽에게 물방울 때문에 그렇다. 정식에서 그렇고, 정식에서 이렇게 살포하면 병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플러스에서 살충제를 쓰게 됩니다. 살충제를 쓰고 쓰는데 살균에 빠있지 않습니까? 근데 살충제는 원래 계속 날아오지만은 살균은 우리가 균이 워낙 많은데 그걸 발생하지 않게만 해주면 됩니다. 균에 관계 끊으면 된다. 그런 방법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을에 또 김장용 쪽파도 심고 마늘도 심고 양파도 심는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더덕을 넣게 하지 말고 좁게 만들어서 올해다가 비료하면 마늘 양파 잘 됩니다. 마늘이 지금까지 우리가 다 수확을 못한 주원인이 두둑이 넓어가지고 비료를 여기 할 수가 없어요. 근데 4골 정도만 만들어 이게 두둑을 한 80cm 이하 60cm 두둑을 좁게 만들어서 놀골에다가 마늘에 비료 주면 마늘이 병이 없습니다. 마늘의 병은 무름병 그리고 뿌리에 흑색썩병 그것들이 전체가 비료 부족에서 왔다. 마늘에 고다리 파리약 쓰는 사람은 무식하다. 고다리 파리약 쓰는 순간에 그거는 의미 없는 약이다. 비료가 부족해서 여백이 타고 내려가서 마늘에 병이 생기지 마늘이 고다리 파리를 굴른 건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을 많이 바꿔야 된다. 그래서 배추를 정식할 때 배추 모종에서도 뿌리 혹뱅이 달고오기도 합니다. 뿌리 혹뱅이. 그런데 뿌리 혹뱅이의 주 원인은 균 플러스 영양. 그 영양입니다. 그래서 배추 모종에서는 육모를 키울 때 아침마다 물을 뿌리면 병이 없습니다. 여백을 식혀버리기 때문에 그 배추 모종 키우는 분이 아침마다 물을 뿌리가지고 키운 배추 모종 병이 없다. 좋은 거다. 그리고 우리가 집에서 원예장 작물을 키워서 육물을 생산했을 때 아침마다 물을 꼭 뿌리라. 그 물 뿌리면
여백을 씻어내기 때문에 병이 없다. 그런데 영양이 부족하면 끝자락이 생긴다.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균이 생긴 거는 영양이 공급됐다. 주 영양의 공급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주는 영양 아닙니다. 여백입니다. 식물의 여백이다. 여백이 공급됐다. 그 여백의 공급원을 찾아내면 된다. 여백의 공급원을 찾아내는 맹물을 씻어버리거나 영양이 많아서 여백을 안 맺게 하면 된다. 그래서 배추에 우리가 정식했을 때 생기는 병이 뿌리 혹병, 뿌리 혹병, 시드름병 이런 건데 뿌리 혹병이 안 올라가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영향을 줘서 잎이 새카하면 여백을 안 맺기 때문에 뿌리 혹병 균이 있더라도 병이 발생 안 합니다. 이제 이해되는 거예요. 뿌리 혹병은 이걸 약을 친다고도 잘 못 잡습니다. 균이 너무 많아서. 근데 이 균이 활동하면 그 근거를 없애버립니다. 뿌리 혹병이 움직입니다. 그러면 뿌리 혹병을 막을 수 있습니다. 채소 종류가 뿌리 혹병이 생기는 게 많습니다. 그 선충은 충이 뚫고 들어가는 거고, 선충은 충이고, 뿌리 혹병은 균일 수가 있다. 그래서 균을 방지하면 된다. 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배추는 유튜브 강의에도 그저께 제가 어저께는 강원도 영월, 그저께는 강원도 거기 평창에 대관령 거기 배추에 대해서 유튜브 방송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많이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게. 예. 그 토마토나 예를 보면은 pH 있다니까. 예. pH가 똑똑하게 안 나오면 이상하네. pH는 1년에 한 번 정도 맞추면 되는데 우리가 과거에 한 20년 전에 30년 전에는 pH에 대해서 많이 거론했는데 원예 작물하는 분들이 지금 석회를 주기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pH가 부족해서 농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pH는 좀 낮아도 한 해 정도는 그냥 끌고 가기 때문에 그 잡기 끝나고 난 다음에 pH 낮을 때는 석회를 엮고 많을 때는 끌어내리는 게 문제겠죠. 끌어내린다면 그거는 우리가 구연산이나 다른 산으로 좀 녹여야 되겠죠. 나트륨, 알칼리를 산성으로 내린다면 구연산이나 그런 걸 사용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pH는 조금 높아도 극복할 수 있는데 비료가 부족하면 극복해야 됩니다. 또 다른 방식도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배추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